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의 정체에 대해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들은 모두 인류의 현재 기술 수준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대부분 이론상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가설은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떠나볼까요? 무지의 어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이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조금씩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놓치신 분들도 있을 테니 현대 우주론에서 진정 저주받은 수수께끼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공통점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딱 하나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그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암흑물질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인 1920년에 거론되기 시작한 이른바 숨겨진 질량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항성들의 속도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져야 합니다. 이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우리 태양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왕성이 태양을 도는 속도는 지구보다 느리고 지구의 공전 속도는 수성보다 느립니다. 공전 주기는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욱 짧아집니다. 이는 공전 궤도의 둘레가 작아지는 데다 그 짧은 거리를 행성이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은하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는 항성들도 가까운 항성들에 비해 공전 속도가 거의 줄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멀리 있는 수많은 은하단은 사실 존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정지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은하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은하가 훨씬 더 크고 질량이 거대하며 은하를 감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은하 내부에서 별들이 가속하는 현상과 은하단 내부에서 은하 자체가 감속하는 현상, 이 두 가지를 동일한 물질이 일으킨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했죠. 그 물질은 어떤 파장대에서도 빛나지 않고 오직 중력으로만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고 성질도 아직 미지수라서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암흑에너지 문제는 이보다 역사가 조금 더 짧고 과학자들이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할 때 제기되었습니다. 애초에는 허블의 법칙을 활용한 이론적 계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허블의 법칙이란 은하에서 오는 적색 편의가 클수록 그 은하는 더 멀리 있으며 이는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 팽창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후 표준광원법이라는 더 정확한 방식이 개발되었는데요. 여기서 광원 역할을 하는 것이 폭발하는 백색 외성인 IA형 초신성입니다. 이 유형의 초신성들은 지구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 거의 동일한 밝기를 지닙니다. 따라서 더 멀리 있을수록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은하단에 속한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는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먼 은하의 경우는 달랐으며 표준광원법으로 계산할 때가 허블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멀리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은하들은 왠지 예상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주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균일하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며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주를 팽창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불가사의한 무언가가 바로 암흑에너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모델이 옳은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현상은 20세기 초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이나 허블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우주관은 그들의 모델을 바탕으로 구축되었기에 그 가정들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 널리 인정받는 ACDM, 람다 CDM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특이점에서 시작된 후 끊임없이 팽창해왔습니다. 초기에는 팽창 속도가 점차 떨어지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에 이 과정이 역전되어 우주는 가속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를 균일하게 채우고 있는 암흑에너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암흑에너지장이 워낙 미약해서 현대의 기기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ACDM 모델에 따르면 우주의 74%가 암흑에너지, 22%가 암흑물질로 구성됩니다. 직접 관측 가능한 모든 천체와 성운, 성간가스 구름을 이루는 중입자 물질은 고작 4%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적입니다. 즉, 우주의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큰 스케일로 보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는 질서정연하고 매우 단순하며 논리적이라 관측 가능한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우주는 균일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모여 거대한 구조를 이루며 그 범위가 수십억 광년에 이릅니다. 또한 빅뱅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빅뱅을 부정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어떨까요?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사실상 같은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 그 성질에 대해 여러 이론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증명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실체 없는 환영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과학자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죠. 암흑에너지의 치명적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최근 점점 더 증거가 쌓이고 있는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주관적 시간의 흐름이 속도와 중력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아인슈타인 시대부터 알려져 있던 현상에 기반합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관측자에게는 시간이 더욱 느리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체가 바깥에서 보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멈춰 있는 듯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렇다면 먼 은하에서 출발해 지구에 도달하는 빛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 은하수와 지구에 가까운 대부분의 은하는 거대한 은하 구조 사이에 있는 로컬 보이드, 공동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 은하의 존재를 비교적 최근까지 몰랐던 것도 이 때문이죠. 그 덕분에 막강한 중력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는 월이나 필라멘트 안에 있을 때와 달리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먼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어떨까요? 이 빛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지역에서 출발하여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가속되어 도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가속적으로 팽창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일 수 있는데요. 즉 실제로는 우주의 과정이 빨리 감기로 재생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모델에서는 암흑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암흑물질 또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몇몇 은하를 관측해보니 암흑물질과 같은 차가운 비활성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질량의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상되는 움직임과 완전히 다른 거동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하를 은하단으로 묶고 주변부 별들을 몰아가는 목동 같은 존재가 실제로는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동이 없어도 은하는 무리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중력이 아인슈타인 이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은하 크기와 맞먹는 거리에서
중력이 물체에 부여하는 가속도는 질량 중심주의를 돌게 만들지만 그 가속도가 시공간의 양자 요동으로 인해 무작위로 변동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왜곡 때문에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을 이루고 은하 원반 바깥 가장자리의 별들이 가속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암흑물질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집니다. 물론 이 이론들은 아직 역사가 짧고 과학계 전반의 지지를 얻은 것도 아니며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수많은 가설이 그랬듯 이 설 역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학자들은 마침내 수많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우주 속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